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블랙핑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 대통령실에선 방미 행사 일정이 없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이 없다는 거지 논의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블랙핑크 공연 비용을 한국에 전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행사인데 어떻게 미국에선 한국의 비용을 떠넘길 수 있냐? 당연히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돈이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한 푼 두 푼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공연 비용을 손님에게 떠넘기는 게 맞냐? 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대통령실에선 이 또한 엄청난 압박으로 이어졌을 거고요. 탁현민 전 비서관도 최근 이런 이슈들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정도의 안보 실정이 날아가진 않는다, 뭔가 내막이 있을 거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여의도 내에선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요즘 김건희 씨한테 잘못 보이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관여돼 있다는 얘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이어갔고요. 오죽하면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그리고 한간에선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은 영부남,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죽하면 이게 나란지 술집인지 헷갈릴 정도다, 도대체 이게 못들어는 짓이냐, 제2부속실은 왜 설치 안 하는 거냐, 속이 너무나 들여다 보인다, 이런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블랙펑크라는 풍자까지 나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망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심지어 한겨레에선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합니다. 당선기, 날리면기, 오므라이스기, 하다하다 이젠 블랙핑크기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이들이 뭘 그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오합지졸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공연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RA, 반도체법 등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주목돼야 되는데 도대체 저게 못들하는 건가 싶고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극우 세력들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극우 보수 진영의 혐한 도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극단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하죠. 급기야 한국인 테러 가능성 얘기까지 들먹이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런 파렴치한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와중에도 답도 없이 미래로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일본에선 윤석열 정부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저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어쩌다 이렇게 조롱받는 나라가 됐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 언론은 근거가 있다, 그리고 후속 보도는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서 뭔 얘기를 한 겁니까? 한미, 그리고 한미일, G7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일본 멍게는 사고 한국 쌀은 안 되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한일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먼 과거 얘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보고요. 이렇게 와닿는 이슈들, 후쿠시마 수산물 이슈, 그리고 무역 보복, 보편적 인권 문제 등등 다방면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도 어쨌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주위에도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속 터지는 소식들이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았죠. 거기서 직접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는데 전두환은 죄인이고 학살자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직접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눈물바다가 됐는데 저도 정말 울컥했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지금 상황까지 온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비아냥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할아버지 죄가 본인 죄는 아니다, 다만 할아버지 손자로서 대신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잘못 인정하는 것부터다, 일본이나 국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과는 너무 비교된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장면이 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외로도 지금 윤석열 주변에서도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안 거친 이복현 다들 기억하십니까? 권한침해 논란이라든지 정무적 발언도 쏟아내서 월권 논란에 휩싸였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정책,
감독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선이 다른 데 쏠린 상황에 물밑에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 정순신은 공황장애로 청문회를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시간에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는데 이건 당연히 변명이다. 만약 진짜 질병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했다면 왜 출석 요구서 수령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절대로 저대로 잊혀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남경필 아들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참 심각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가나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 넘는 것도 과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는데 한 시민은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건 너무한다 싶고요. 어쨌든 결국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흐름들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